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공포 라디오 컨텐츠 진행 중인 이발금입니다. 이번 주는요 이번 주부터는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지 않은 사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김혜선, 이 사형수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2000년, 오늘은 다 2000년, 내가 일부러 그랬나? 2000년 10월 25일 전북 고창 심원면에서 어린 소녀의 사체가 양지바른 무덤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반듯하게 눕혀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녀의 사체는 옷이 벗겨져 있는 채로 발견됐고요. 벗겨진 점퍼와 셔츠들은요 둘둘 말린 채로 사체의 목을 베개처럼 받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지는요 고이 접어서 사체의 엉덩이 밑에 깔려져 있었고요. 속옷과 신발 등은 소녀가 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책가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신원은요 정혜인 양이었어요. 당시 나이 11세였고요. 단짝 친구와 문구점에서 강아지 인형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집에 돌아오던 길에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찾고 있던 중이었죠. 실종된 지 반나절 만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도로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산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였어요. 경찰은 국가수를 불러 이제 부검 의뢰를 했고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죠. 그 피해자는요 범인의 손이나 사물로 성추행을 당한 뒤 목 절려 숨진 것이라고 발표됩니다. 정액 반응은 양성이 나왔죠. 그리고 천여막이 파열돼 있었어요. 국가수 공식 소견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피해자의 나이 겨우 11살인데요. 초등학교 여학생이었어요. 성폭행 당한 후 교사를 당했던 사건이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그 일이 있은 후 50여일이 지났을 무렵 12월 19일 또 한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북 고창 무장면, 똑같은 곳이죠. 하교를 하던 중 중학생이던 남동생과 고등학생이던 여고생, 이렇게 중고생 남매가 집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는 사라진 다음날 아침 9시 20분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겨우 300m 정도 떨어진 풀밭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남동생 박홍선 군이 목이 절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군의 사체는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뒤쪽으로 묶여진 채였고요. 그리고 목도리로 눈을 가려둔 상태였으며 목에는 노란 노끈이 단단하게 매듭지어져 있었어요. 사체에서 한 5m 정도 옆에 예리한 도구로 잘린 여성의 속옷이 발견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함께 실종된 누나인 박은미 양의 것이었어요. 근처를 수색한 결과 누나인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박 양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겨우 동생의 시신과 500여 미터 떨어진 상태였어요. 야산이요. 그 야산에서 박양의 이제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그 상태가 너무나도 참혹해요. 그래서 형사들도 입에 올리지 만큼 참담한 사건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박양은 교복을 입은 채 발견이 됐는데요. 체크무늬 교복 치마는 뒤집어진 채 가슴 위쪽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요. 그 치마로 얼굴이 가려져 있던 상태였대요.
그리고 박양의 두 손도 동생과 같이 노끈으로 묶여져 있었고요. 왼쪽 발에만 스타킹과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강제로 벗긴 듯한 오른쪽에는 그대로 신고 있었고요. 그렇게 왼쪽만 스타킹과 신발이 벗겨진 채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를 각각 다른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입안에는 장갑이 물려져 있었고요. 교복 상의는 다 풀어헤쳐 열어둔 상태였어요. 완전 변태 쓰레기 새끼죠. 그리고 스웨터 등 다른 옷가지들은 칼로 잘라서 시신 등 뒤에 또 베개처럼 받쳐놓듯 고여둡니다. 누가 봐도 강간 살해 사건이죠. 그런데요, 그 흉터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과 다리, 가슴, 음부 등을요, 칼로 찌르거나 베거나 스크래치를 내거나 한 듯한 그 상처가 발견이 돼요. 심지어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은요, 가로 15cm, 세로 20cm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만큼 정도의 살점이 없어요. 도려내갔어요. 이 끔찍한 칼부림을 알리려는 증거라도 되듯이 받쳐놓은 옷가지가 피에 흥건히 다 젖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56일 만에 박양 남매가 시신으로 발견된 바로 다음날 수사팀은요, 목격자의 결정적인 제보를 듣게 돼요. 그게요, 박양이 실종되기 하루 전, 살해당하기 하루 전, 2명의 여고생이 자신을 쫓아오던 수상한 아저씨를 발견해요. 이 새끼요, 김혜선. 술에 취한 채 자꾸 쫓아오는 거야. 근데 그 이상함을 눈치를 채고 도망갔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길 뻔했는데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여고생들이 경찰에 저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좀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배를 내리죠. 그리고 금방 잡혔어요. 박혜선을 검거했고요. 김혜선을 검거했고요.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와 머리카락, 혈액 등 이제 대조를 해봐서 체포를 하게 되고 자백도 받습니다. 이 김혜선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는요, 1969년 5월 5일생, 현재 나이 49세겠네요.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출생, 그 고장의 출신의 백수 아저씨였어요. 같은 동네 아저씨. 어린 시절 김혜선은요, 아버지로부터 습관적으로 맞았답니다. 맨날 집안 사정 좀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요, 그의 옷을 벗기고 벨트로 온몸을 무차별하게 때렸대요. 집에서 내쫓기도 했고요. 매일같이 너무 맞아서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어요. 흉터도 많이 남아서 그 때문에 김혜선은요, 대중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강아지나 고양이 등 작은 동물을 괴롭히며 스트레스를 풀었대요. 그렇게 생활하던 김혜선은요, 중학생 때는요, 이제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면서 풀었던 스트레스랑은 그렇게 풀었던 스트레스가 이젠 더 이상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면서 풀리지가 않았나봐. 중학생 때 이웃집 소를 낫으로 찍어 죽여버립니다.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6세 때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에 송치됐었고요. 그리고 24세 때는 짝사랑하던 여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식칼을 소지한 채로 여자의 방에 침입했다가 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6살 때는요, 펜팔을 통해 알게 된 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서 강간한 죄목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27세 때는요, 부산에 가서 원양어선 식단 종업원으로 일해요. 그러면서 선원들한테 뭐 뱃사람들 일하면서 매듭 짚는 법을 배워요. 매듭 방법. 그리고 회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능력을 살인하는 데 썼네요. 이 새끼가. 욕해서 죄송해요. 그러다가요, 부산에서 사귄 다반 종업원. 처음으로 여자를 사귀어요. 강간할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나눕니다. 부산에서 사귄 다방 종업원. 근데 그 여자한테 선원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을 전부 사기당해버려요. 그러면서 격심한 배신감을 느끼죠. 다 털리고 나서 사건이 생기기 3개월 전인 2000년 7월에 고향 전북으로 고창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돌아온 김에서는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해왔지만 분노조절 장애, 우울증, 정신질환 등을 앓았기 때문에 뭐 일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시로 술을 마셨죠. 그렇게 31세 나이에 이도저도 못하고 술에 쩔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쓰레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검거된 김혜선은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뚜렷한 직업도 없고 평소에 자살하려고 나는 칼이랑 끈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근데 혼자 죽기가 억울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죽여서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술 먹고 그냥 사람 찾아본 거야.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 쓰레기 새끼 김혜선이요, 처음 정량을 성폭행하기 위해 청룡산으로 끌고 갔다가요, 무덤 위에 눕히고 난 후 입에다 재갈을 물렸답니다. 재갈을 물린 채 성폭행을 시도했대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11세 정량, 그 어린아이가 쇼크를 먹었는지 실신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극도로 무서우면 애가 부들부들 떨며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정량을 살리겠답시고 인공호흡도 했나봐요. 인공호흡까지 했는데 의식이 되살아나질 않자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 얘기예요. 지가 목 졸라 죽였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새끼가 얼마나 진짜 쓰레기인 줄을 알려줄 만한 일이 뭐냐면, 왜 DNA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DNA 검사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혈흔이 이제 AB형이었대요. 족적이나.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족적을 발견했어요. 족적을 발견을 하고 이제 피해자 박군의 그 사체를 발견한 살해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매듭, 박양을 묶어뒀던 다리의 매듭이고요. 이런데 거기에서 채취한 이제 족적과 피가 혈흔이 AB형이었거든요. 그래서 DNA도 이제 대조를 해봐야 되고 혈액형도 알아야 되니까 체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난 주사 못 맞아요. 아파서 못 맞아요. 무서워요. 저는 안 돼요. 대신 머리카락 뽑아가세요. 머리카락으로도 할 수 있잖아. 주사는 무서웠대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새끼는 항상 술에 쩔어 살았다고 했잖아요. 체포 당시에도 이 새끼는 술에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취재 중에 계속 처잡니다. 그래서 경찰이 깨워요. 깨워서 취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요, 이게 술에 정말 째려서 너무 취해서 잠을 잔 게 아니라 더 진짜 뭐 같은 건 긴장감이 단 1도 없었나봐. 왜냐하면 그렇게 술이 떡이 됐는데도 그날 본 서세원 쇼, 토크쇼의 내용은 다 기억을 하면서 여기서 꾸벅꾸벅 조는 거야.
얼마나 미친 새끼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 새끼는 술에 취하면 그렇게 성욕을 이겨내질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발정난 개새끼 마냥, 걔한테도 미안하네요. 발정난 그 어떤 더러운 짐승만도 못하게 희생양을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그 성욕을 풀 상대가 11살의 어린 소녀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7세 어린 소녀. 그의 미친 더러운 속욕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보시려면요. 박양의 시체가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박양을 그렇게 참혹하게 묶어두고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요, 성폭행을 한 후에도요, 이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 거야. 이 성욕과 흥분이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너무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서. 그때까지는 박양이 살아있었대요. 그 살아있는 박양의 몸을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베고 찌르고 허벅지 살을 도려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흉기로 고문을 하다가 살해를 했어요. 그 후에 박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는 박양이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둥, 예전 여자가 떠올랐다는 둥 횡설수설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고인을 너무 솔직히 좀 말도 안 되게 명의를 훼손하는 것도 있고, 이 또라이 얘기를 뭐 다 들어주고 싶지도 않잖아요. 신뢰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그리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도려내졌던 사체 있잖아요. 허벅지살. 이거는 김혜선 지네 집 앞 도랑에서 발견됐어요. 검은 봉지 안에 쌓여진 채로요. 근데요, 이 안에서 살은 발견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가 먹었다고 말해요. 지가 허벅지 살을 도려가서 먹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또 걔한테 줬다. 그랬다가 솔직히 생각 잘 안 난다. 너무 흥분해 있었고 술 취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뭐 어디다 보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요, 저서 한국의 연쇄살인에서 김혜선 사건을 사이코패스 범죄로 분류했어요.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 맞는 것 같아. 그리고 2001년 7월 11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요, 김혜선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김혜선은요, 곧바로 항소합니다. 뭐라고 항소를 하나? 항소를 할 건덕지라도 있었을까요? 나 정신병자의 알코올 중독이야, 심신미약이니까 나 사형시키지 말아줘. 사형 안 될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럼 오래 살기가 싫었나? 나 무죄로 빼줘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2001년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요, 항소를 기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형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너 사형 이 새끼야. 계속 이제 사연 진행 말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여담을 나누면서도 얘기 드렸어요.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나라예요. 맞잖아요. 집행을 안 하는 사형인데요. 고로 김혜선은요, 가석방 되지 못하는 그냥 무기징역 수여예요. 현재까지 잘 먹고 잘 살죠. 어린 생명을 이렇게 잔혹하게 유린하고 살해한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요, 정작 자신의 몸에 주사바늘 하나 꽂는 일조차 매우 두려워하던 이 소인배 새끼는요, 자기 애가 얼마나 강했는지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지는 소중합니다.
얼마나 사이코패스인지. 2005년에 표창원 교수가 출간한 저서에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실렸대요. 이거 지금 나 이거 얘 지금 모자이크 돼 있잖아요. 왜 윗단에 민권이 뭐 있다고 모자이크를 하나? 이렇게 몽타주랑 이거 이 지 얼굴이랑 모자이크가 안 된 지 실제 얼굴이랑 지가 김혜선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요, 여러분. 난 완전 멋진 아이야. 나는 성욕에 이끌려서 11살짜리, 17살짜리 기집애들 좀 그래, 강간하고 죽였다. 근데 걔 어차피 처녀도 아니었어. 그래서 짜증나서 죽였어. 내 몸에 주사 바늘을 대? 나 무서워서 못 맞아. 그냥 머리카락 뽑아서 할 수 있다며. 그걸로 해. 아파, 주사. 감히 내 얼굴이랑 실명을 밝혀? 아씨, 나도 사람인데?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 징역을 살면서 말이죠. 이게 교화를 목적으로 징역살이를 시켜야 하는 이유입니까? 이런 새끼에게 인권이 있나요? 누가 인권을 운운합니까? 이런 새끼한테. 도대체 이런 새끼를 살려둬야 할 이유가 뭔가요? 오늘 다뤘던 얘기 중에 정말 저 소름이 끼칠 만큼 너무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안 받은 사형수 이름 중에서 이 새끼가 제일 1등으로 빠져버렸으면 좋겠네요. 너무 다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사형 선고만 받아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김혜선 개새끼에 대해 말해드렸어요. 나도 네 이름 네 얼굴 공개했어. 고소해봐 이 새끼야. 감사합니다.